안녕하십니까. 투뿔TV 시작합니다. 정치에는 그 적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대적 동반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두 분이 껌껌이 서로 부딪히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일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높으니까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견제 이런 걸 놓고 또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총선에 차출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정치정책부의 우리 젠틀맨 김세희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예. 아니 김 기자가 지난주인가 썼어요. 재밌게 네네. 봤는데 예. 수도권 전멸론에 한동훈 차출설 뭐 나왔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게 실제 하는 얘기입니까? 사실 실제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네. 내부에서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 김기현 대표. 예. 그래서 그 내부의 현역 의원들도 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면 당내에서 리더십이 서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이.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공식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수도권이 불안하다.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그 수도권이나 그 서울이 좀 가능성이 크다는 좀 관측이 많더라고요. 한동훈 차출설의 근거는 결국은 그의 인기에 기반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어느 정도예요? 그 최근에 예. 했던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 보수층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예.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네. 이외 차이가 좀 나나요? 네,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오. 그 한동훈 장관 꼽은 예. 응답률은 36%에 달했는데요. 예. 2위가 오세훈 시장인데 13%.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11%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꾸준한 네. 인기 대권 주제였는데 예. 거의 뭐 3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거의 3배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여론조사 지표네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한동훈 차출설은 한동훈의 인기에 기반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견제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하여튼 때만 되면 하여튼 좀 견제구를 많이 날려요. 예. 최근에 그 롤스로이스 예. 저 운전자 석방 네. 그 사고 관련해서 또 박용진 의원이 또 한동훈 장관한테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네. 아니 롤스로이스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예. 그리고 또 뭐 마약을 한 것도 나왔는데 물론 네. 이제 치료용이라고 하지만 그걸 석방한 건 실형 보증 한번 석방하게 돼 있다고 하는 그 예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규정을 계속 두고 있는 법무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난 예. 10일날 페이스북에 적었죠. 그 글을 좀 길어서 갖고 왔는데요. 게시글에서는 사표 규정으로 압구정 롤스로이남이 구속됐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 씨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래서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 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에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 그러니까 신원 보증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씨를 석방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관련 지침을 제때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 때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대검의 그런 예규 이건 사문화됐다. 그렇죠.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그 다음에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서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 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다. 이렇게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예. 이 석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실험 보증을 꼭 해야 된다. 예. 하는 어떤 강화 조항이네요. 보통 보면. 그런데 그런 논란을 보면서 왜 갑자기 그 경찰에서 석방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박영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얘기하는데 나한테 조금 경강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좀 이상한 게 민주당이나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신구속에 좀 신중해야 된다. 예. 뭐 파렴치범이나 현장범 아니면은 가능한 인신구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왜 구속 안 했냐? 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민주당이나 박영진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어긋나지 않나? 자기네 주관이나 신념과.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그 박용진 의원이 예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그 불체포 특권 때 그때는 비판적 목소리 높이다가 그렇죠. 지금 왜 말을 좀 바꾸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실 이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게 법조계에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해서 알아보니까 헛발질이다. 이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건 좀 헛발질이다. 네, 왜냐하면은 한 장관이 지적한 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경찰이 신 씨를 체포했다가 석방해주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지침이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할 피의자라도 석방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그렇죠. 구속 필요성이 없어 석방할 때 향후 불구속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수사기관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인 셈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은 박용진 의원이 좀 잘못 짚었다.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네. 자,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이 왜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고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년 5월달에 한동훈 장관 임명할 때도 저 사람 이렇게 장관 되면 그 아마 정권에 부담이 될 거다 이랬거든요. 아주 그때도 디스를 했고 또 지난 4월 달에는 또 뭐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할 때 물론 이제 그 양반도 뭐 나중에 그 자녀 학폭 때문에 그만뒀지만 곧바로 그때도 또 그건 당신 인사검증 잘못했다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껌거리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그 아무런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고정지지층으로 표심을 얻기가 좋은 거죠. 민주당 고정지지층.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뭐 중도 말고 강성 지지자들도 분류되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죠.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좀 원색적인 표현 쓰기도 하고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네 가지가 한동훈 장관한테. 네 가지가 없다 뭐 그런. 그 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정도 싫어하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그 정부 대책 무슨 대책이죠? 대책회의 때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도 장관급 예우를 해주지만 경찰청장 윤희근 씨한테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더라고요. 사진이. 그러고 보면 한동훈 장관 참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대중적인 평가나 이런 걸 보면은 예의도 바르고 좀 공손한 편이다. 근데 정치인이랑 이제 붙었을 때 좀 많이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거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동훈 자출설의 근거가 이제 인기인데 한 장관이 정치에 본격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무장관 관련돼 정치를 하게 되면 뭐 욕도 많이 먹고 또 여야 쟁투에 있어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진영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가꿔진 제도 내에서의 법무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정치에 뛰어들면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빠질 것이다. 환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성격상 강성인데다 그 좀 한동훈 장관 집안 환경을 살펴보면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펙도 굉장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집도 상당히 뭐 유복함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행보본 뭐 누구를 눈치를 본다거나
비겁하게 약간 말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에 없잖아요. 예. 직설적인 화법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을 공격하는 장관이라는 것도 참 이렇게 이례적으로 처음 보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고 정치에 안 맞겠다 이런 평도 있는데 법조계나 이쪽 출입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듣는 귀도 열려 있고 융통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 대체적으로 뭐 기자들한테 친절하니까 평가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문제는 작년인가 올 초에 그 자녀 그 대입 관련한 스펙을 뭐 편법을 동원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면 한 장반도 약점이 나오지 않겠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 5월이죠.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 워낙 말이 많았었어요. 한 장관의 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뭐 일단 지금 MIT를 입학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입학 절차를 보면은 뭐 논문이나 이런 다 보죠. 그걸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스펙을 꾸며내는 경우가 꽤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MIT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MIT는 한 양의 입학 결정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이제 추천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건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전명인사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MIT를 갈 만한 실력은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와 달리 어떤 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하여튼 뭐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잠복이 됐고요. 나중에 또 뭐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복이 됐고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계속 이제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한 장관 타출시 계속 기세를 잡으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나 김기현 대표가 솔직히 대중적 인기는 없어요. 현 지도부의 그 리더십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힘은 고민하고 있나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좀 급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한동훈 장관이랑 원희룡 장관이 같이 들어와서 수도권 험지를 전략 공천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천 1순위라고 일컬어지는 어떻게 보면 당협위원장 공석이 사고당협 36곳 중 수도권이 26곳이에요. 아유, 맞네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오더라도 상당히 반가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서 인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름값이 높은 장관,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온다, 환영할 만한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험지에 전략 공천을 한다면은 당에서 절대 반발이 일어날 일은 없다. 그렇군요. 다만 저기 또 있는 게 강남 서초 이때 는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 그때부터는 꽃가마 태워준다는 얘긴데. 그건 안 되죠. 그건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거든요. 본인의 의사 한 번도 안 밝혔잖아요 지금. 뭐 차기 대권까지 이제 4년 남았지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스톱해야겠네 이런 말씀드리면. 자 차기 대권에서 지금 1인데 그런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그쪽으로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다양성 이게 또 떨어지거든요. 설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놓고 싶지 않은 점들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이만큼 정부의 실책이나 실정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장관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장관 중에 하나잖아요. 스타 장관이 되라는 취지. 그래서 오히려 그 좀 국무총리나 뭐 이런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보낸다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영구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정권 수사도 뛰어들어 보고 사실 잘 알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성 성격이 있는 수사를 하는데 그거를 보호받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지 않겠느냐. 근데 정권을 연장했을 때는 그게 적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신이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어떤 안위를 좀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절차로 하나의 방안으로 내보내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처럼 듬직한 후배, 네. 동료가 없죠. 네. 예. 아, 오늘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 우리 김세희 기자랑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수가 워낙 많고 정치라는 게 본인의 권력의 의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